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3시, 햇살이 기울어지며 작은 카페 창가에 따스한 빗줄기를 들이왔다. 창가 자리 원목 테이블에는 3개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3여인이 모여 앉아 있었다. 김영숙은 오늘따라 어깨가 더 축 처져 보였다. 평소보다 깊게 페이니마의 주름이 지친 기색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지만 시선은 어딘가 공허했다. 남편이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처음 1년은 그럭저럭 버텼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이선미는 연신 한숨을 내쉬며 뜨거운 카페라떼를 식히고 있었다. 입술을 불룩 내밀어 호흡 부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기도 했지만 눈가의 깊은 주름은 그녀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남편의 은퇴 후 2년. 그녀 역시 매일이 전쟁 같았다. 한지에는 3사람 중 가장 어렸다. 남편 상민이 명예퇴직을 한 지 한 달 남짓. 아직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느라 바쁜 시기였지만 두 선배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펼쳐질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각자의 대화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창가 테이블만큼은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날카로워졌다. 은퇴하면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로맨틱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돌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그런 부부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시집살이보다 더 힘들어요. 지혜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아직 남편 상민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숙의 말이 쉽게 상상되지 않았다. 상민은 여전히 아침에 정장을 입고 나가는 척하며 도서관이나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녁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올 뿐이었다.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부엌에 들어와서 김치찌개에 상추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내가 30년 넘게 지켜온 나만의 공간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선미가 깊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살림의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더라고요. 영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편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게 돼요. 장 보러 나가는 것부터 친구 만나러 가는 것까지 마치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두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선미가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혜 씨는 이제 시작이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남편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세 여인의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걱정과 고민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느끼는 묘한 위안감도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에서 혼자 속만 끓이고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이선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2년간 겪어온 수많은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그래요. 저희 남편도 은퇴하자마자 이제 집안일 좀 도와줄게라고 하더라고요. 선미는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정말로. 30년 넘게 혼자 해온 일들을 누군가 나눠준다니까요. 지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 있게 들었다. 아직 상민이는 집안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닥칠 일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런데 결과는 선미는 한참을 멈춘 후 한숨을 내쉬었다. 재앙이었어요. 정말 재앙? 선미의 기억 속으로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남편 기철이 오늘은 내가 빨래를 해볼게 라며 자신있게 나섰던 그 화요일 오전. 선미는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며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었다. 집에 돌아왔는데 하얀 와이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새로 산 빨간 속옷을 함께 넣어서 돌렸대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것도 뜨거운 물로 말이에요. 남편 정장 셔츠가 열벌은 됐을 거예요. 다 못 쓰게 됐죠. 영숙이 혀를 찼다. 어머나, 그럼 옷값만 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선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다음 주에는 냉장고 정리를 해준다고 나섰어요. 반찬통에 이것저것 다 섞어서 넣더라고요. 멸치볶음통에 콩나물 무침을 넣고, 김치통에는 오이 소박이를 넣고, 그래서 반찬들이 다 맛이 섞여버렸죠. 지혜는 상상만 해도 아찔했다. 그녀 역시 30년 가까이 나름의 체계를 갖춰 살림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등에 식은땀이 났다. 더 황당한 건 선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고맙다는 말이 없으면 삐져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식으로요. 영숙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제일 답답해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평생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두 번 도와주면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요. 선미는 그날의 기철이 표정을 떠올렸다. 마치 서운함과 억울함이 뒤섞인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었다. 정말 아이 같아요.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실력은 영꽝이죠. 그래서 결국엔 일이 2배로 늘어나죠. 선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남편이 해놓은 일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남편은 자존심 상해하고. 지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저희 남편도 얼마 전에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숙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리 대비하세요. 정말로.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맡기거나 해야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큰일 나요. 선미도 동의하며 덧붙였다. 특히 빨래는 절대 혼자 하게 두면 안 돼요. 한번 실수하면 옷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세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다. 각자의 마음속에 저마다의 걱정과 경험이 정리되고 있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도 나쁜 마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선미가 맞장구 쳤다.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두고 볼 수도 없고. 지혜는 머지않아 자신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미리 알게 되었으니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선배들의 경험이 소중한 교훈이 되어 주고 있었다. 선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난 시간의 고민과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실 저도 한때는 남편이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집에만 있으니까 서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택배 일을 권해봤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남편 반응이 어땠어요? 지혜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선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완전히 발끈하더라고요.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남편 기철이는 마치 자존심에 큰 상처라도 받은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며 며칠간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처음엔. 선미가 한숨을 쉬며 계속했다. 남편 기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미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남편은 할 일이 없으니까 점점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영숙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남자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잃으니까 집에서라도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죠. 어떤 식으로요? 지혜가 궁금해했다. 잔소리, 간섭, 술. 영숙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다. 우리가 뭘 하든 이유를 묻고 친구 만나러 가면 언제 들어오냐고 확인하고 저녁에는 술 마시고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고. 선미가 맞장구 쳤다. 정말 그래요. 저희 남편도 똑같아요. 예전 회사 동료들 이야기,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후배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택배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2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 정말 한계였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저는 그 답답함을 혼자 견뎌야 하고 그때의 선미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남편이 또 나가냐는 식으로 말하니 점점 외출하기도 어려워졌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선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직접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동네 아저씨들이 택배 일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벌더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죠. 그래도 처음엔 거부했죠? 영숙이 물었다. 당연히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미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김 아저씨는 택배 일 하면서 운동도 되고 좋대. 박 아저씨는 택배비로 부인한테 용돈도 준대. 이런 식으로요. 지혜는 선미의 끈기에 감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노력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했다. 얼마나 걸렸어요? 지혜가 물었다. 한 6개월? 선미가 생각해보며 대답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남편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알아볼까 하더라고요. 그날 기철이가 처음으로 택배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을 때 선미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 몇 년간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시작하신 거예요? 영숙이 궁금해했다. 네,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무거운 짐 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한테 깍듯하게 인사해야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선미가 남편의 초기 적응 과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선미의 표정이 밝아졌다. 일단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집 밖에 있으니까 서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벌어오니까 남편도 뿌듯해하고. 지혜는 속으로 결심했다. 언젠가 상민이에게도 바깥 활동을 권해야겠다고. 택배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선배들처럼 함께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혜 씨, 미리 준비하세요. 선미가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남편이 변하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해요. 대화가 잠시 멈추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카페 안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와 잔잔한 음악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다. 영숙이 먼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부드러운 톤이었다. 사실 그래도 고마운 순간들이 있긴 해요. 선미와 지혜가 동시에 영숙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남편에 대한 불만만 쏟아내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고백이었다. 영숙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다. 작년 친정엄마 제사 때 일이에요. 벌초를 하러 산에 갔는데 어머니가 걸으시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날의 기억이 영숙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86세의 친정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평지에서도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산길은 더욱 험했다. 영숙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지만 중간중간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서야 했다. 그때 남편이 말없이 어머니를 업고 가더라고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산길이 정말 험했거든요. 돌멩이도 많고 경사도 가팔라서 젊은 사람도 걷기 힘든 길이었어요. 선미와 지혜는 조용히 들었다. 영숙의 표정에서 그날의 고마움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처음엔 괜찮다,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어머니, 제가 업고 가는 게 더 빨라요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더라고요. 영숙은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평소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던 남편이 그날만큼은 말없이 묵묵히 험한 산길을 오르내렸다. 어머니를 업고 오를 때도 내려올 때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결혼 초기에 느꼈던 든든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이 사람이 내 남편이지라고. 영숙의 목소리에는 잠시나마 되찾은 애정이 묻어났다. 평상시에는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에 잊고 지내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미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 것 같아요. 지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남편과의 생활이 온통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들렸는데 이렇게 고마운 순간들도 있구나 하는 위안을 얻었다. 저희 남편도 얼마 전에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식물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말이에요. 상민이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혜가 기르던 화분들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더니 며칠 전부터는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있었다. 물어보니까 당신이 매일 하는 걸 보니까 힘들어 보여서라고 하더라고요. 지혜는 그때의 고마움을 떠올리며 말했다. 작은 일이지만 그런 배려가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선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런 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친정제사 때 그렇게 든든하던 남편이 집에 와서는 또 왜 반찬이 맨날 똑같냐고 불평하거든요. 세 사람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씁쓸하면서도 어쩐지 정겨운 웃음이었다. 그래도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지혜가 말했다.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긴 노후를 함께 버텨낼 수 있을 테니까. 카페 안으로 저녁 무렵에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다. 새 여인의 얼굴에도 조금 전과는 다른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이 떠올랐다. 불만과 고민만 가득했던 대화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든 순간이었다. 카페 밖으로 석양이 완연히 내려앉았다. 선미가 거의 다 식은 카페라떼를 마지막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영숙과 지혜가 궁금한 눈빛으로 선미를 바라봤다. 남편이 먼저 변하길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태도를 바꾸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남편들이 은퇴 후에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라도 현명하게 대처해야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 탓만 하고 있으면 우리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지혜는 두 선배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소중한 조언을 듣는 기분이었다. 아직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가 질문을 던졌다. 선미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일단 고맙다는 말부터 자주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작은 일에도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이요? 영숙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선미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됐죠. 영숙이 깊게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정말 그러네요. 요즘에는 불만만 표현하고 고마운 마음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도 자신을 돌아봤다. 상민이가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선미가 자신 있게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 잘 잤어? 고마워. 쓰레기 버리고 와서 고마워. 설거지 그릇 옮겨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영숙이 상상해 보더니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오히려 당황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포인트죠. 선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남편이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선미가 덧붙였다. 짧고 굵게 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거나 이유를 달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고마워만 해도 충분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진짜 고마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선미가 엄지를 들어 올렸다. 습관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영숙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남편한테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고맙다는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선미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일단 말로라도 해보는 거예요. 지혜가 궁금해했다. 그럼 진심이 아닌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있어요. 영숙이 답했다. 제 경험상 말이 마음을 바꾸기도 해요. 고맙다고 말하다 보면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선미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그리고 남편도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따라서 변할 거예요. 세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다. 각자 마음속으로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있었다. 지혜가 먼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는 오늘부터 시작할래요. 작은 고마움부터 표현해보는 거죠. 영숙도 결심을 다지며 말했다. 저도 해볼게요. 솔직히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선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요. 우리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봐요. 약속해요. 지혜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창밖으로는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고 카페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세 여인은 각자의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건배를 했다. 앞으로의 긴 노후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가요. 영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묘한 연대감을 느꼈다. 각자 다른 집으로 돌아가 다른 남편과 마주하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희망이 생겼다. 고마워라는 간단한 한마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